안녕하세요. 슈퍼너멀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를 영상 봐주시는 분들과의 추억으로 만드는 걸 컨셉으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기억이 될지 안 좋은 기억이 될지 모를 추억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먼저 감사 인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윤호 님께서 멤버십 후원을 새로 해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멤버십은 순수 후원 개념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은 없는데 아주 가끔 멤버십 전용 이야기를 올리고 있고 아니면 업로드를 했는데 미리 보실 수 있게 하는 거랑 지난 계좌 인증 영상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적인 이야기나 따로 원하시는 게 있으면 맞춰서 준비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 입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멤버십 가입해주세요 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데 멤버십은 딱 한 번 3온큐 상패됐을 때 이야기했었는데 국어를 하니 어쩌니 하더라고요. 어쨌든 구독해주시고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데 알림 설정 어디였어? 여기 알림 설정이 74명이 계시는데 제 영상이 알림 설정까지 해가면서 볼 이야기가 아니니까 시간 날 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듣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것도 본인의 자유니까 제가 뭐라 할 건 아니고 아무튼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속슬 목표 수익률이 얼마나 되실까요? 하면서 투표를 올렸는데 이렇게 900명이나 넘게 투표를 해주셨고 어제 영상에서는 500명 정도였는데 덕분에 영상 조회수도 잘 나오고 해서 너무 감사한데 일단 대부분의 댓글을 보면 저보다 매수 평균 단가가 낮아서 부러웠고요. 이렇게 구멍가게에 사람이 몰리니까 역시나 이상한 분들도 오셔서 차단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저한테 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반말, 시비조, 비아냥, 본인 투자관의 우월함을 과시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댓글을 무조건 차단합니다. 그냥 그런 분들은 아예 상대를 하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욕을 하지 않아도 어떤 분이 전 재산 대출해서 몇 천을 투자하셨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전 재산이 대출까지 해서 몇 천이라는 게 슬프네, 이런 댓글. 돈 많아서 좋겠는데 그런 건 속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저한테는 유튜브 접어라 이러는데 네가 접으란다고 해서 안 접습니다. 그냥 내가 하기 싫어지면 안 하는 거지. 어쨌든 저는 댓글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분들은 사람이기를 포기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주관적인 기준에서 차단을 하고 있으니까 선을 넘는 댓글이 있으면 괜히 상대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한 줄을 정리하는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패드에 기대를 걸었던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는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는 파월을 해임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엔비디아는 딥시크 여파로 저가칩 H20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걸렸습니다. 더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상선의 입항 수수료를 올리고 코로나19가 중국이 유출했다라고까지 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중국은 계속 맞불을 놓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들을 되도록이면 접하지 않고 대충 보면서 이렇게 정리할 때만 찾아보고 있는데 여전히 좋은 소식은 없고 앞으로의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3대 지수는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지난주 대비 하락했고 월요일에 스마트폰 반도체 관련 이슈로 잠깐 좋은 분위기를 타나 싶었는데 계속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의 히트맵을 봐도 주력으로 투자하는 섹터들의 상황이 좋지 않고요. 빅스 지수를 찾아봤는데 어쨌든 지금은 공포 구간이고 이런 시기에 열심히 주식의 수량을 늘려놔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금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꾸준하게 수량을 늘려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꾸준하게 주식을 모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뭔가 기분이 다르네요. 스크랩한 기사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앞에서 이야기한 중국 해운사가 미국에 입항하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고 10월부터 1톤당 $50
라고 하고 2028년까지 140달러로 오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 국장을 하시는 분들은 참조만 하시고요. 다음은 이틀 만에 384조 날아갔다. 엔비디아 개미들 비명. 이것도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H20 저가 칩이 수출 제한이 걸려서 이틀 동안 384조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인데 1월에는 2분의 한마디 때문에 3온Q가 사라졌는데 제 입장에서는 인과응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속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엔비디아가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글 반독점 재판서 또 패소, 빅테크 지각 변동 오나 라는 내용인데 구글이 계속 반독점 재판에서 패소를 하고 있는데 만일 최종 확정이 되면 핵심 사업부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텐데 아이들 계좌에 구글을 어느 정도 조금 갖고 있어서 예전부터 종목을 바꿔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크게 먹으려다 된통 당했네. 서학개미 눈 돌린 곳이 하면서 우리나라 개미들이 레버리지 투자 비중을 줄이고 배당과 채권형 ETF로 비중을 늘렸다는 기사인데 이제 슬슬 때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 둘씩 나가 떨어지고 정말 조용해졌을 때 그때까지 열심히 수량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레버리지를 계속 사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뒤에서 극악의 상황을 백테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에 100조 쓴다는데 전력 수요 연구는 됐나? 라는 신문 칼럼인데 대선 주자들이 AI 어쩌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력 수요에 대한 예측이 되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뒤처져 있고 앞으로 따라가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국가가 AI를 키운다면 국장에 투자할 때 요 전력 쪽을 잘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기사를 스크랩했고요. 다음으로 계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계좌 수익률은 지난주보다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트코인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해 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속슬과 테슬라에 신경을 쓰느라 여력이 없는 상황이고요. 저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예상 배당금이 왜 또 올라갔지? 하고 보니까 역시나 속슬과 TSLL을 추가로 매수를 해서 그래서 배당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메인 계좌의 수익률은 지난주보다 10% 정도 하락한 상태고 전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딱히 할 이야기가 없고 아이온큐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최근에 이런저런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안테나 만드는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는데 지금 아이온큐 CEO가 바뀌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인터뷰도 많이 하는데 올해 가장 중요한 64AQ 이게 이상 없이 나와주면 주가가 오르는데 한몫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여러 계좌 상황인데 이렇게 속스를 비롯한 마이너스 상태의 종목들을 매수를 했고요. 이제 배당주를 판 현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속슬이 더 나락으로 가면 사고 싶어서 싸게 사고 싶어서 일부 현금을 남겨놓은 상태고요. 물려있는 속수를 손절하지 않고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수량이 이렇게 또 늘었고 평균 단가를 19까지 낮췄습니다. 포기할 게 아니라면 이렇게 꾸준하게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른쪽은 매주 한 주씩 매수를 해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주에 매수를 못해서 이번 주에 2주를 매수했고 이번이 3주차입니다. 레버리지 물타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이해는 합니다. 장기 횡보를 한다면 당연히 힘든 길이 될 거고요. 하지만 아무리 침체가 길어도 꾸준히 모아서 평균 단가를 낮춰 놓는다면 극복이 가능하다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제가 2022년 10월에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당시에 TQQQ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TQQQ가 닷컴 버블을 쳐맞지 않아 봐서 그런 소리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당시에 TQQQ가 있었다면
이렇게 20년이 지나도 TQQQ는 원금 회복이 안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20년 동안 꾸준하게 정액 매수를 할 수만 있다면 평균 단가를 엄청나게 낮춰놨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정리한 기준으로 2000년 1월 89달러, QQQ랑 똑같이 가격을 시작해서 가정을 한 거고요. 2001년에 이렇게 89에서 시작한 주가가 2002년 9월에 0.09달러까지 떨어지지만 아주 오랜 기간을 버텨낼 수 있다면 2022년 10월의 주가는 20년 전의 주가에 한참 못 미치는 19달러를 기록하게 되지만 평균 단가가 0.6달러이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QQQ에 정액 매수를 했다면 4.5배 정도의 수익이거든요. 그런데 TQQQ는 32배의 수익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2022년 10월이면은 이게 되게 최저점이거든요. 그래서 폭락을 막기 전 2021년 11월의 주가로 보면은 수익이 훨씬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시간을 버틸 수 있겠냐라고 하세요. 근데 저는 버틸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건가?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어차피 지금 살고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앞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생은 부자가 될 수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거고 진짜로 장기 횡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그냥 아들 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스왑이자 어쩌고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백테스팅 한 거라 스왑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레버리지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모습을 보고 투자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닌가요? 이렇게 10년 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저는 그래서 한 건데 이렇게 올랐다는 근거가 있는데 무슨 스왑이자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고 스왑이자는 1년에 10몇 프로를 어느 날 갑자기 떼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주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레버리지 투자를 할 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리스크를 감당하기로 해서 큰 수익을 낼 욕심을 부렸다면 당연히 지불해야 할 대가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횡보하는 상황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더라도 평균 단가를 낮추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투자가 잘못되더라도 제 삶이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원칙을 지켜가면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 무서운 삼슬라의 상황을 보면 일단 지난주보다 수익률이 아주 살짝 떨어졌고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매수를 한 덕분에 평균 단가를 8.8까지 낮췄습니다. 현재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율주행 웨이모가 있긴 한데 테슬라로서는 웨이모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6월에 일론 타임을 고려해서 올해 안에 텍사스에서부터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게 확장이 된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수익을 내겠다 하면서 이 약물고 투자를 하고 있는 계좌도 이렇게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13달러대까지 낮춰놨습니다. 작년 1월 말에 삼슬라를 21달러에서 시작했는데 이것도 엄청 낮은 평균 단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수량을 모아서 상승장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2030년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2000달러 이상 오를 거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매수를 시작했다가 물려있는 계좌도 물타기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췄습니다. 본주는 지난주 363에서 354가 됐고 투슬라는 16달러에서 14달러가 됐습니다. 역시나 암울해 보이는데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테슬라 레버리지 투자 수익의 일부는 나중에 테슬라 차를 구입할 때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차가 나오면 관심이 갔었는데 얼마 전에 처남이 모델 Y를 뽑아서 한번 타봤는데 한번 타보고 나니까 다음 차는 무조건 테슬라다 라는 생각밖에 없는 저의 머릿속입니다. 하루빨리 와이프가 끌고 다니는 똥차를 바꿔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는 반드시 해야 하는데 공부를 안 해도 되는 투자의 예로 보여드리는 연금저축계좌의 수익률도 다시 떨어졌는데, 요 마이너스 상태의 종목들은 다음 달에 유튜브 수익이 입금이 되면 추가로 매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반등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투자하는 게 어렵고 재미없는 상황인데, 제가 긴 시간을 투자를 한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저라고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계좌를 볼 때마다 일희일비하게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오를 것이다 라는 생각 하나로 최대한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 따위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건강관리를 잘 해놔야 상승장이 왔을 때 지금 생각하는 희망 회로를 잘 실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희망 회로도 좋지만 그래도 절망 회로도 생각은 해야 된다. 다 날릴 수도 있다. 하지만 위험한 거 알고 한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서로를 응원하면서 상승장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할 때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